마인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겨울도 곧 지나가겠죠. 날씨가 풀리면 저마다의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텃밭에도 가보실 거고요. 농막도 준비를 하실 거고, 그리고 요즘 들어 되게 이슈가 된 체류형 쉼터, 이것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들어 부쩍 유튜브 채널에는 체류형 쉼터 주택에 대한 홍보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같이 집들이 다 이쁘잖아요. 다락방이 있는 것도 있고 창문이 넓게 나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 정도 집이면은 참 이쁘겠다, 이 정도 집이면 내가 밭에 갖다 놓고 쉼터로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오늘은 체류형 쉼터,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사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나름의 운영 지침을 정했는데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흔히들 농막은 6평인데 체류형 쉼터는 10평도 된다더라, 화장실도 지어도 된다더라, 요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마을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게 하자, 이게 주 목적일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농막에서 생활을 했죠. 그렇다 보니 이게 불법이다, 또 단속이 나가면 농막 앞에 콘크리트 친 거 다 뜯어내야 되고 원상복구 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어떤 정책이 나왔고요. 이 정책을 통해서 시골살이를 하시는 분들, 또 시골에 다니러 가시는 분들, 텃밭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잠도 자고 씻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어떤 이런 주택 구조의 쉼터를 활용을 해라 라는 게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지난해에 엄청난 이슈가 되어서요, 언제 시행하나 다들 궁금해 할 텐데요. 2025년 운영 지침을 뜯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목적,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류형 쉼터는 어떤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디나 조경, 관상용 수목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거는 체류형 쉼터와 주차장, 부속시설, 이걸 다 포함한 면적의 2배 이상 되는 땅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치 대상 농지는 현황도로와 연접한 농지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진 곳이나 또 맹지인 밭이나 이런 곳에는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되는 이유로서는 사람이 주거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재나 비상상황 시에 소방차, 구급차, 이런 긴급 출동이 용이한 곳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도로에 연접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도로에 주차 공간이 아닌 쉼터 부분이 접하는 경우 도로와의 경계로부터 최소한의 50c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도로와 연접하는 주차장, 그 다음에 쉼터, 이렇게 짓는 것이 보통인데 쉼터만 짓는다고 하면 도로와는 50cm 정도 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이쪽 편에 있는데 반대편에다가 체류형 쉼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폐석을 깔든지 해서 그 도로만큼은 농지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 반대편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33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 건축물이기는 한데 임시로 지어놓은 가설 건축물이다. 땅은 농지과에서 하지만 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건축과 소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법령이 적용이 되냐 하면 체류형 쉼터의 설치 형태는 건축법에 따라야 되는데요. 건축법 15조 제5항 8호와 16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의 8호와 16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15조 제5항 8호에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16호의 경우는 그 밖에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8호의 얘기는 컨테이너여야 된다. 아니면 이 컨테이너와 비슷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체류형 쉼터 홍보하는 그 집들이 컨테이너와 비슷할까요? 이 부분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16호의 경우도 건축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 조례.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면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제가 빈집 관련해서 농식품부 미팅하러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물어본 바로는 2월쯤에는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은 했는데 요거는 컨테이너형의 주택일 때는 바로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나머지 목구조나 경량철골 구조 이런 거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만들어진 뒤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곳에 건축과에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류형 쉼터 주택을 덜컥 먼저 계약을 하시지 말고요. 사진이나 도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이런 구조의 체류형 쉼터면은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덜컥 계약을 해서 샀는데 정작 설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사람이 숙식을 하는 곳이니까 주택형 소방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 건축물 외의 땅 있잖아요. 이 나머지 땅은 꼭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이 있고요. 농지원부에 꼭 등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체류형 쉼터 2025년 운영 지침을 내리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올려놨는데요. 예상되는 질문은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 연장 여부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이라고 합니다. 2,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고 1층, 그 다음에 높이는 4m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락방은 1.5m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했는데요. 데크, 처마, 정화조는 농촌 체류형 쉼터 면적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원상 복구 대상인지요? 바닥 콘크리트는 원래는 불법이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기 위한 안전장치 정도의 콘크리트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운영 지침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마니TV 밴드 공지글에다가 제가 운영 지침을 띄워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을 통해서 세부 내역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시골에 체류형 쉼터를 통해서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 체류형 쉼터로 잠도 자고
화장실도 있고 수도도 있고 처마도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이 되니까요. 꼭 지자체 먼저 알아보시고 준비를 잘 해서 행복한 시골살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철만이었습니다.